서연은 대꾸하지 않고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낸다. 중대장이 비웃는다. 전화요? 누구한테요? 남자친구! 서연은 침착하게 전화를 건다. 아빠, 지금 바로 태준이 부대로 와줘. 그 한마디에 면회실 공기가 얼어붙는다. 병사들이 속삭인다. 야, 설마 그분? 전설이라던데. 정확히 1분 후 묵직한 군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진다. 이 여자의 아버지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1분 뒤 면회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면 매일 이런 감동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해병대 면회실 밖으로는 회색빛 하늘 아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죠. 면회실 안쪽은 병사들과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어머니들은 도시락을 펼치며 아들에게 이것저것 권하고 아버지들은 묵묵히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평범하고 정겨운 풍경이었죠. 그런데 면회실 문이 열리는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윤서연이 들어왔습니다. 33의 나인 얇은 끈이 달린 타이트한 상의에 짧은 가죽 크롭 자켓을 걸쳤습니다. 허리가 드러나는 하이웨이스트 스커트까지 군부대 면회실이라는 장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죠. 도시 한복판 카페나 레스토랑에 어울릴 법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병사 몇 명의 시선이 동시에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힐끗 힐끗 짧게 스치는 시선들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태연하게 걸어 들어오며 한 손에 든 도시락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면회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김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3 해병대에서 복무 중인 태준은 서연을 보자 잠깐 눈을 마주쳤다가 이내 시선을 내렸습니다. 뭔가 불편한 듯한 표정이었죠. 서연은 태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도시락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천천히 열자 안에서 김밥, 떡볶이, 닭강정, 과일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태준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죠. 태준아, 밥 좀 먹어.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신경 쓰이는 듯 태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죠. 태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응, 고마워 누나. 태준의 대답은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태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밝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꺼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서연은 조카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태준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 전체가 창백해 보였죠.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긁힌 자국 같기도 하고 부딪힌 자국 같기도 했습니다. 서연의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죠. 면회실 안쪽에서는 다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음식을 권하며 많이 먹어라 하는 목소리, 아버지가 건강하게만 있어라 하며 덕담을 건네는 소리. 평화로운 면회실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태준이 앉아있는 이 구석 자리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죠. 서연은 김밥 한 줄을 집어 태준 앞으로 밀었습니다.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참치 김밥이야. 태준은 김밥을 보았지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벌써 한 줄을 다 먹었을 태준이었습니다. 서연이 해주는 음식은 뭐든 맛있다며 잘 먹던 조카였죠.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죠. 태준아. 서연이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걱정이 묻어나는 톤이었죠. 태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고 숨소리마저 얕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자세였죠. 서연은 태준을 10년 넘게 봐왔습니다. 태준이 아기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서연은 항상 곁에 있었죠. 부모님이 바쁠 때면 서연이 태준을 돌봤습니다. 학교 입학식에도 졸업식에도 운동회에도 서연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태준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걸.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면회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실내까지 들려왔죠. 서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태어남을 유지하려 애쓰면서도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또렷하게 보였죠. 무릎 위에 올려진 두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뭔가 물어봐야 할 것 같았지만 여기서 다그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더욱 움츠러들 수도 있었죠. 면회실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농담에 병사들이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태준이 앉은 이 자리만큼은 여전히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서연은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물이라도 좀 마셔. 태준 앞으로 물병을 밀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물병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애쓰다가 겨우 뚜껑을 열었죠. 물을 마시는 모습조차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게 너무나 명백했죠. 서연은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한여름인데도 태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서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죠. 한여름인데도 태준의 손에서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가슴 속에서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태준아, 누나 눈 좀 봐.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죠. 시선은 테이블 위 김밥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죠. 서연은 태준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살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은 생각보다 더 짙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것처럼 보였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턱선도 예전보다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체중이 빠진 게 확실했습니다. 야, 너 며칠 동안 밥 제대로 못 먹었지?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달싹거렸을 뿐이죠.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도저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잡았죠. 태준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었지만 가만히 잡고 있으니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누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의 목소리는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다그치는 게 아니라 달래는 톤이었죠. 하지만 태준은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면회실 저편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병사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 살 좀 쪘네 하며 기뻐하는 소리,
또 다른 가족이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하는 소리.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태준이 앉은 자리만큼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서연은 태준의 손등을 살펴봤습니다. 상처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어떤 건 아물었고 어떤 건 아직 빨갛게 남아 있었죠. 손가락 마디에도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뭔가에 부딪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서연이 태준의 손등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순간 손을 움찔했습니다. 서연의 손길에서 벗어나려는 듯 했지만 서연은 놓아주지 않았죠. 그냥 훈련하다가요. 태준의 대답은 작고 힘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대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훈련으로 생긴 상처치고는 위치가 이상했죠. 손등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준아. 서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누나 눈 좀 봐. 제대로 말해.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연과 눈을 마주쳤죠. 그 순간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생기 넘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무언가에 깊이 상처받은 듯한 절망적인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나.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너무 말이 끊겼습니다. 태준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죠.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필사적으로 참으려 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죠. 서연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어릴 때도 사춘기 때도 태준은 항상 씩씩하고 밝은 아이였죠.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털어내고 웃던 조카였습니다. 그런 태준이 지금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있었죠. 야, 누나한테 말해. 서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너 지금 이상하잖아. 무슨 일 있었어? 누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젓는 모습조차 힘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태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태준이 말을 하지 않으니 도와줄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태준아, 누나는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든 누나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말해봐. 태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무너지려는 듯 했죠. 하지만 태준은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면회실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고 면회실 안의 형광등 불빛만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준의 굳은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다그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태준에게 필요한 건 압박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서연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준이 말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일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죠. 서연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서연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어떤 일이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연함이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꺼낼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태준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태준이 악몽을 꾸고 울었을 때처럼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죠. 태준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태준의 등을 계속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죠.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태준이 입을 열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것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굉장히 큰 소리였죠. 면회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멈췄고 대화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해병대 중대장 한세훈이었죠. 39의 나이, 군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깨에는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걸음걸이에는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한세훈은 면회실 안을 쭉 둘러봤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병사들 하나하나를 스캔하듯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구석에 앉아있는 태준을 발견했습니다. 한세훈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코웃음을 치는 듯한 표정이었죠. 천천히 태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군화 소리가 면회실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면서도 위압적인 소리였습니다. 태준은 한세훈의 모습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서연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태준의 몸이 딱딱하게 경직됐죠. 태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에서 색이 빠지고 눈동자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태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저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명백했죠. 태준의 손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고 숨소리는 더욱 얕아졌습니다. 한세훈이 서연과 태준이 앉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팔짱을 낀 채 태준을 내려다봤죠.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자세였습니다. 턱은 치켜 세워져 있었고 눈빛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김태준. 한세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또 면회야?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더욱 숙였죠. 어깨는 움츠러들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 또 면회구나. 한세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웃음이 더욱 짙어졌죠. 집안 참 편하네. 다른 애들은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든데. 면회실 안쪽에서 누군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중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한세훈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 사람이 태준에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걸, 태준이 말하지 못했던 그 일의 중심에 이 사람이 있다는 걸. 한세훈은 그제야 서연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죠. 그리고 서연의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얇은 끈이 달린 타이트한 상에 짧은 가죽 크롭 자켓, 허리가 드러나는 하이웨이스트 스커트. 한세훈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비웃음이 조금 다른 종류로 바뀌었죠. 무언가 판단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 이런 스타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경멸과 비하가 섞인 시선이었죠.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서연을 훑었습니다. 한세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눈아시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세훈을 똑바로 쳐다봤을 뿐이었죠. 서연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세훈은 서연의 침묵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죠. 면회 자주 오시네요.
애가 훈련에 집중 못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고 있었죠. 병사 몇 명도 긴장한 표정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공기가 면회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더 숙이고 어깨를 더 움츠렸죠. 마치 땅속으로 숨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얕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준의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태준을 힘들게 한 사람이 바로 저 중대장이라는 걸. 태준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저렇게까지 위축되는 건 단순한 상하관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세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군대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면회 오고 전화하고 편지 받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죠. 서연은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죠. 한세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한세훈은 서연의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죠. 집안이 편하면 애가 나약해져요. 그래서 훈련도 제대로 못 따라오고. 태준의 손이 더욱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듯이 단단하게 잡았죠. 따뜻한 온기를 전하려는 듯 꽉 감쌌습니다. 한세훈은 서연과 태준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비웃었죠. 참 보기 좋네요. 누나가 동생 챙기고. 근데 여기는 군대예요. 애 혼자 버텨야 하는 곳이죠. 면회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불편함을 느끼는 듯 했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중대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급이 주는 압력이 면회실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태준이 더 힘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세훈은 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팔짱을 더 꽉 끼고 턱을 치켜 세웠죠. 완전히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였습니다. 승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면회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또 한 번 들렸죠. 마치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한세훈은 서연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죠.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상품을 평가하듯 서연의 옷차림을 살폈습니다. 얇은 끈이 달린 타이트한 상에 짧은 가죽 크롭 자켓, 허리가 드러나는 하이웨이스트 스커트. 한세훈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비웃음이 더욱 짙어졌죠.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누나 맞죠? 한세훈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세훈을 똑바로 쳐다봤을 뿐이었죠. 차갑고 냉정한 시선이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한세훈은 서연의 침묵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죠. 면회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군부대예요. 군부대. 한세훈은 말하면서 서연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천천히, 더욱 노골적으로 말이죠. 완전히 대놓고 훑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런 복장으로 오면 애가 민망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면회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주변에서 대화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죠. 모두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죠. 부끄러움과 분노가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만 더욱 숙였을 뿐이었죠. 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진 손이 심하게 떨렸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준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잡고 있던 손을 통해 전해지는 떨림이었죠. 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세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군부대는 엄숙한 곳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그런 차림으로 오시면 다른 병사들도 다 보잖아요. 주변 병사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망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한세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애가 창피하지 않을까요? 다른 애들 앞에서 말이에요. 태준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몸이 떨렸죠. 마치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복장은 제 자유 아닌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떨림 하나 없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말투는 딱딱했습니다. 냉랭함이 묻어나는 톤이었습니다. 한세호는 순간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서연이 대꾸한 게 의외였던 듯 했죠. 하지만 곧 다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유, 물론 자유죠. 근데 여기는 군부대라니까요.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세훈을 계속 쳐다봤을 뿐이었죠. 차갑고 냉정한 시선이었습니다. 한세훈은 서연의 시선이 불편했던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신 태준을 향해 말했죠. 김태준, 너도 좀 그렇지 않냐? 누나한테 말 좀 해. 다음부터는 좀 단정하게 입고 오시라고.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죠.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안쪽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다른 누군가가 쉿, 조용히 해 하며 말을 막았습니다. 한세호는 그런 소리들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표정이었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군대는 규율이 중요한 곳이에요. 면회를 오시더라도 그에 맞는 복장이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서연의 손이 태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한세훈이 뭐라고 하든 서연은 태준 곁을 지킬 생각이었습니다. 한세훈은 서연과 태준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죠. 참 답답하네. 애를 너무 감싸니까 이렇게 나약해지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혼자 버티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서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죠. 한세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또 한 번 울렸죠. 면회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고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한세훈은 마지막으로 서연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다음부터는 좀 생각하고 오세요. 여긴 놀러 오는 데가 아니니까. 서연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태준을 위해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폭발하면 태준만 더 힘들어질 게 뻔했습니다. 면회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세훈의 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죠.
불편하고 무례한 말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치를 보며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에 끼어들 용기가 없었죠. 한세훈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냈죠. 움직임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망설임이 전혀 없는 동작이었습니다. 한세훈은 서연이 스마트폰을 꺼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순간 미간을 찌푸렸죠. 뭔가 기분이 나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전화요? 한세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남자친구. 주변에서 누군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세훈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웃음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한세훈의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그저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한 동작이었습니다. 한세훈은 서연의 무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말했죠. 여기서 전화하시게요? 지금 면회 중인데. 예의가 없네. 서연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찾아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는 소리만 작게 들렸죠. 태주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드는 듯했죠. 누나 하고 작게 불렀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말이죠. 전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뚜뚜뚜. 면회실 안에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서연에게로 향했죠. 한세훈은 팔짱을 낀 채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비웃음이 얼굴에 가득했죠. 누구한테 전화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용없을 거예요. 여긴 군부대니까. 서연은 한세훈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차가웠죠.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한세훈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죠. 서연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중후하고 묵직한 음색이었죠. 서연은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빠.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지금 바로 태준이 부대로 와줘. 그 말 한마디에 면회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주변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맞추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세훈은 순간 눈을 찡그렸습니다. 아빠? 하고 중얼거렸죠. 뭔가 찜찜한 예감이 드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아니야. 그냥 빨리 와줘. 전화기 너머에서 뭔가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잠깐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기에 대고 말했죠. 태준이가 여기서 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자세한 건 와서 얘기할게. 서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고 차분했죠. 하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한세훈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누구에게 전화를 한 건지 궁금했죠. 아빠, 태준이의 외할아버지, 그게 무슨 상관이람. 한세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면회실 구석에서 한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아, 김태준 외할아버지 누구야? 다른 병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데. 서연은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응, 알았어. 기다릴게. 빨리 와줘.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한세훈을 똑바로 쳐다봤죠.
여전히 차갑고 냉정한 시선이었습니다. 한세호는 서연의 눈빛을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민원 넣으시게요? 아니면 항해 전화라도 하시려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이었죠. 태준의 손은 여전히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한세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하시든 상관없어요. 여긴 군부대고 저는 중대장이에요. 규율을 지키는 게 제 일이죠. 면회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태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누나, 외할아버지한테 전화한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곧 오실 거야.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오신다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한세호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그래서요? 여기 찾아오시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를 한번 보고 다시 태준의 손을 잡았을 뿐이었죠. 기다린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면회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천둥 소리도 가끔씩 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분, 2분. 면회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죠. 한세호는 여전히 서 있었고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면회실 밖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였죠. 하지만 평범한 군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권위가 느껴지는 발소리였죠. 병사 몇 명이 고개를 돌려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면회실 밖 복도에서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면서도 묵직한 소리였죠. 평범한 군화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군복무를 해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발소리였습니다. 병사 몇 명이 복도 쪽을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아, 저거. 한 병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누가 오시는 거야? 다른 병사가 물었습니다. 면회실 안쪽에 앉아있던 나이든 병사 하나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겼죠. 마치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발소리. 설마.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하나둘씩 자세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느낀 듯 했죠. 면회실 전체의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세호는 병사들의 반응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복도 밖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면회실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죠. 1초, 2초.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사 하나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아, 진짜 오신다고? 누가? 다른 병사가 물었습니다. 그분, 전설이라던데. 무슨 전설? 해병대 사단장 출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면회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윤무진이었습니다. 63의 나이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군인의 기질이 온몸에서 풍겨나왔습니다. 회색빛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게감이 있었죠. 윤무진이 면회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았죠.
아니, 실제로 떨어진 게 아니라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병사 몇 명이 무의식 중에 자세를 더욱 바로잡았습니다. 어깨를 펴고 턱을 당겼죠. 마치 사열을 받는 것처럼 긴장한 자세였습니다. 면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소리가 모두 멈췄죠. 도시락을 먹던 사람들도 손을 멈췄습니다. 대화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무진은 면회실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이었죠.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상황을 겪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시선이었습니다. 윤무진의 시선이 서연에게 머물렀습니다. 잠깐 동안 서연을 바라봤죠. 야식꾸리한 옷차림의 딸을 보는 아버지의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번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윤무진의 시선이 한세훈에게로 향했습니다. 한세훈은 윤무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꼈죠.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엄청난 권위와 위압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윤무진은 천천히 한세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군화 소리가 면회실 바닥에 울렸죠. 쿵, 쿵, 쿵. 규칙적이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면회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윤무진이 한세훈 앞에 섰을 때 압도적인 기세가 면회실을 꽉 채웠습니다. 한세훈은 무의식 중에 침을 삼켰습니다.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였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윤무진은 한세훈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죠. 공기 자체가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한 병사가 옆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분 누구야? 예비역 해병대 사단장님이래. 사단장? 쉿, 조용히 해. 한세훈은 점점 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 예비역이라고는 하지만 그 권위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현역 때 쌓아온 경력과 경험이 온몸에서 풍겨나왔죠. 윤무진은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세훈을 바라봤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외할아버지가 오셨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것 같다는 두려움. 서연은 조용히 앉아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보였죠. 곧게 펴진 등, 흔들림 없는 자세.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인지. 면회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천둥 소리도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기 직전의 분위기였습니다. 윤무진은 계속 한세훈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그저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압도적인 존재감이 면회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세훈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등에도 식은땀이 흘렀죠.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은 완전히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모두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무진은 한세훈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말없는 시선이었지만 그 무게감은 엄청났죠. 한세훈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윤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한번 봤습니다. 딸의 얼굴을, 그리고 옷차림을 확인했죠. 짧은 크롭 자켓, 허리가 드러나는 스커트. 평소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 법한 차림새였습니다. 하지만 윤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한세훈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마치 칼날처럼 예리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윤무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듯한 톤이었죠. 하지만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딸에게 뭐라고 했지? 그 한마디에 면회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이 숨을 죽였죠. 면회객들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윤무진과 한세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세훈은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목젖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였습니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이 말라 제대로 삼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단장님. 한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완전히 위축된 목소리였습니다. 복장은 그냥 제가.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세훈은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꼬였죠. 윤무진의 시선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 시선을 받으며 말을 이어가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윤무진은 한세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했죠. 옷차림이 문제가 아니라.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톤이었죠. 마치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내 태도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면회실의 공기가 쾅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게감이 확 달라졌죠. 압도적인 위압감이 공간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병사 하나가 무의식 중에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자세를 고쳐 앉았죠. 면회객들조차 긴장한 표정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한세훈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무진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 한 걸음이 엄청난 압박감을 만들어냈죠. 한세훈은 뒤로 물러서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군인이라면 말이지. 윤무진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죠. 한 단어 한 단어가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해. 복장이 뭐가 중요한가. 그 사람의 인격을 봐야지. 한세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윤무진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죠. 윤무진의 눈빛이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단련된 그 눈빛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무진은 서연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딸의 옷차림을 천천히 훑어봤죠. 그리고 다시 한세훈을 바라봤습니다. 내 딸이 어떤 옷을 입든 그건 내 딸 자유야.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 윤무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목소리였죠. 아무도 감히 끼어들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더구나 면회객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게 군인의 태도냐? 한세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변명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윤무진은 태준을 힐끗 봤습니다. 외손자의 모습을 확인했죠.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움츠러든 어깨. 윤무진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얼굴을 하고 있겠나? 윤무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목소리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분노였죠. 차갑게 억누르고 있는 분노였습니다. 한세훈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졌죠. 지금은 그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면회실 안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죠. 모두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무진은 한세훈 바로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불과 1미터도 안 됐죠. 윤무진의 눈빛이 한세훈을 꿰뚫었습니다.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윤무진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거의 위협적인 톤이었죠. 부하를 이렇게 대하면 되나? 한세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고 고개는 더욱 깊이 숙여졌죠.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윤무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사과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감은 엄청났죠.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한세훈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윤무진의 눈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죠. 하지만 사과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면회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한세훈이 어떻게 행동할지,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윤무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면회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세훈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고개는 숙여져 있었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죠.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면회실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윤무진은 여전히 한세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한세훈이 올바른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자세였습니다. 한세훈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조금 들었다가 다시 숙였죠. 망설이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한세훈은 천천히 서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죠. 마치 1000근짜리 돌을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앉아있는 테이블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을 잡은 채였죠.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한세훈을 올려다보는 시선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한세훈은 서연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등을 구부렸죠. 정식으로 사과하는 자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세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완전히 사라졌죠. 작고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한세훈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죠. 면회객에게 실례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세훈의 허리는 더욱 깊이 굽혀졌습니다. 거의 90도에 가까운 각도였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세훈을 내려다봤을 뿐이었죠. 차갑고 냉정한 시선이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안의 사람들은 모두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면회객에게 사과하는 모습,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죠. 한세훈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 했죠.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무진이 한마디 했습니다. 됐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세호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뒤로 물러났죠.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져버린 거였죠.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은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죠. 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듯이 단단하게 잡았죠.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태준의 등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태준아.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목소리였죠. 태준만을 위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니 어쩌면 몇 주 동안 참았던 감정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힘들었던 시간, 무서웠던 순간, 말하지 못했던 고통, 모든 게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태준을 계속 다독였습니다. 등을 쓰다듬고 손을 잡아주며 조용히 위로했죠. 야식꾸리한 옷차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든든한 보호자였습니다. 누구보다 단단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윤무진은 손을 뒷짐진 채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외손자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서 있었죠.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타까움, 분노, 그리고 안도감. 잠시 후 윤무진이 천천히 태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해온 거친 손이었지만 지금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태준아. 윤무진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이 묻어났죠. 누나도 너도. 윤무진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태준은 고개를 들어 외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왔다. 윤무진의 말에 태준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태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조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죠. 다 끝났어, 태준아. 이제 다 괜찮아. 면회실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졌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세호는 면회실 구석에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죠. 무언가 깨달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보다는 약해진 것 같았죠. 천둥 소리도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윤무진은 태준의 어깨를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서서 외손자를 지켜주고 있었죠. 서연도 태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태준을 양쪽에서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면회실 안은 이제 안도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지만 여운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태준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누나가 외할아버지가 곁에 있었습니다.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면회실 안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모습 때문에 오해받았던 경험 아니면 누군가를 잘못 판단했던 기억?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매일매일 이런 감동 스토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